음, 탈튼의 죽음은 사고야. 이게 내 결론이다. 의료팀은 이미 탈튼의 시신을 수습했고 단거리 수송차를 불러 랭크를 도심부로 보냈어. 경찰의 사고 진술을 끝냈고 셜리도 나머지 소품을 전부 재검사해서 모든 위험 요소를 배제했어. 다들 일단 좀 쉬고 오후에 촬영을 재개할 거야. 이렇게 빨리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 필름은 교체하면 되고 카메라도 고장나면 예비용 카메라를 쓰면 되죠. 그런데 이건 사람이 죽은 일이잖아요. 이제 막 바닥에 핏자국을 닦았는데 왜 탈튼스는 소품을 찾으러 가서 진짜 칼을 찾아왔을까요? 도대체 누가 술 취한 배우를 부추겨서 잃어버린 소품을 직접 찾아 나서겠을까요? 사실 누군가가 이걸 일부러 탈튼씨 손에 쥐어준 건 아닐까요? 부추겼다고요? 일부러? 달튼 씨가 술을 좋아해서 촬영장에 지장을 주는 것 말고는 제작팀과 개인적인 오한은 없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게다가 그 칼도 정말 평범한 칼이어서 제작팀 주방, 길가 편의점, 심지어 각자의 부엌에도 있는 칼이었다고요.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달튼 씨에게 무심코 한마디 꺼내는데 달튼 씨가 아무튼 미심쩍은 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달튼에게 직접 물어보던가 탐정 아가씨. 나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이 아직 동료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눈앞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어. 촬영 일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 다들 알다시피 랭크우드의 촬영 전용 이동 섹터는 이동 도시와 달라. 똑같이 중앙 관제탑의 통지를 받긴 하지만 제작팀에 직접 부여된 일부 권한도 있어. 덕분에 우리가 이동 섹터를 랭크우드 도심부로부터 떼어낼 수도 있었던 것이고, 대여기역이 만료되면 스튜디오는 차례대로 닫히고 이동 섹터는 자동으로 회항하지. 다만 운영 권한이 많다는 건 그만큼 관리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야. 내가 체결한 대여계약에 따르면 만약 임시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해. 그리고 그 위약금은 모두의 급여에 부담되겠지? 제작자로서 나는 제작팀의 정서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득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난 동해. 저의 안경 세대로서 나도 동의해. 하지만 이 탐정 아가씨가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준 것도 있어. 책임 소재는 확실히 추궁해야 한다는 것. 소품 팀장님? 네. 소품 관리가 주 업무인 당신에게 심각한 업무상 과실이 있어. 심지어 촬영 내내 당신은 인턴들보다도 더 늦게 도착했지. 죄송합니다, 그레타씨. 사과는 아무런 의미 없어. 그쪽도 잘 알잖아. 오늘부로 당신은 아웃이야. 이동 섹터가 아직 도심부에서 멀리 나오지 않았으니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잖아. 이 정도는 매우 너그러운 조치라는 거. 소품팀에 남은 일은 모이라가 담당해주면 좋겠군. 저요? 싫으면 함께 떠나든가. 하지만 당신이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진 않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스티븐 서둘러. 미스티픈의 죽음은 결말에 임팩트가 부족해. 이건 우리의 공통된 생각이잖아.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주에 최종 원고를 제출해야 했어. 촬영 속도가 곧 원고의 시청 속도를 따라잡겠네. 나는 감독님들까지 같이 하잖아. 우리 제작팀이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아직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은 건가? 이건 당신의 오리지널 시나리오야. 당신이 가장 아끼는 이야기는 최고의 결말을 부탁해. 그것 또한 내가 가장 신경 쓰는 일이기도 하지. 1년의 사건을 겪은 미스티포님. 대체 않은 록펠리에게 죽임을 당할까? 어떤 장면에서 어떤 자세로? 그리고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할까? 이건 영화의 퀄리티를 결정해. 미스티포님 극 중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죽는지가 내가 어떻게 랭크우드에서 멋지게 부활하는지를 결정하니까. 나는 이 프로젝트에 내 모든 재산을 걸었어. 두 분. 신이 날 찾아올 거야. 뭐? 문학평론 쪽에는 이런 설이 있어.
이른바 영감이란 신이 직접 저자에게 빙의해 저자를 대신해 삶과 죽음, 파멸과 희망을 써내려가 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야기를 완성해 보일 테니까. 좋아. 그럼 이만하고 학자 준비하지. 그레테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셀리,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루시아를 살피러 가야 돼. 제작팀에 막 합류했고 첫 영화 촬영했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겪었으니 루시아를 도망치지 않게 붙잡아야지. 그리고 샬리, 무엇을 떠올렸든 잊어버려. 괜히 넘기지 말고. 후. 내가 소프트 전체를 책임진다고?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아도 되는 걸까? 축하해 몰리. 달튼씨가 죽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삶과 고인의 명복을. 어쨌든 너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진심으로 기뻐. 내가 랭크우드에서 너보다 훨씬 오래 일했는데도 아직 배경만 그리고 있는걸. 승진 기회는 정말 드물다고. 그건 TP가 자꾸 자신의 아이디어를 배경에 넣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미술팀장님도 너한테 더 많은 걸 맡기지 못하는 거고. 하지만 나는 그저 생계를 위해 개척지에서 랭크우드로 일개 수공의 애호가일 뿐이야. 내가 정말로 그레타씨가 할 수 있다 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레타씨 안목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 네 언니도 기뻐하겠다. 언니 때문에 랭크우드 온 거 아니었어? 빨리 언니한테 어엿한 소프트 준비되고 전해야지. 이따 저녁에 통화해야겠네. 그레타씨의 신뢰를 저버릴 순 없으니 손에 있는 일부터 잘 해내야지. 멋진걸. 제법 팀장다운데. 이젠 같이 공포영화 보자고 해도 안 올려주는 거 아니야? TP. 야, 내 앞에서 그만 활동돼, 시알리. 콘티도 3번이나 확인했고 장비도 5번 점검했어. 제작대한테 다시는 카메라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으니까 그만 좀 감시하지 않겠어? 그게 정말 그럴까요? 뭐라고? 그게 말해. 달튼 씨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녀석은 맨날 술통에 빠져 살았어. 덕분에 최근 2달 동안 내가 몇 번이나 늦게 퇴근했는지 알아? 이제야 좀 편해지겠구먼. 알튼이 빠진 것 마냥 속이 후련하네 그냥. 5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연하지. 그때는 한창 잘 나갔을 때였으니까. 그레타와 스티븐의 영화에서 주연도 맡았고 그때 우리도 있었잖아. 그게 바로 제일 이상한 부분이에요. 사전 미팅 때 스태프 명단에 낯익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마치 5년 전으로 돌아가 그 어린 배우의 죽음을 다시 보는 것 같다는 말이야? 이 두 사고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가 비슷해? 하나는 추락사고, 하나는 소품 실수인데. 셸리, 너 또 신경질적으로 굴고 있는 거야? 전 아주 냉정해요. 저 알았어요. 그때 그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가 달튼씨잖아요. 드디어 누군가가 달튼씨를 피한 게 틀림없어요. 그만! 팔도 그만 긁고 바보 같은 생각도 그만둬. 전에도 말했잖아. 의사를 찾아가 치료받고. 제작팀은 멀리 안 하고. 우리는 그냥 형편없는 영화나 찍어서 먹고 사는 평범한 인간들이야. 아무도 우리한테 그냥 관심 없다고. 셸리, 내 말 듣고 있어? 들려요. 들린다고요. 뭔가 오고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칼의 위치와 각도를 그려봐. 오른쪽 복부 아래에는 장기의 틈이 있기 때문에 피는 많이 나지만 치명적이진 않아. 다른 사람의 피로 감정을 표현하고 클라이맥스를 위해 감정을 억제하는 거야. 아니면 칼끝을 위로 올려 가슴을 찔러도 좋아.
연약한 패는 아무런 창도 할 수 없어. 상대는 자신의 피와 네 경쟁 독백 속에서 죽어갈 거야. 칼을 들어, 루시안. 우리가 연습했던 장면을 떠올려봐.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 찔럼! 칼끝이 상기를 휘젓고 혈관을 자르는 감각을 느끼게 하고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게 하는 거야. 무서워? 별 볼 일 없는 꼬마였네. 무서운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극단자님, 얘는 지금까지도 암살 연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칼을 쥔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고생했어. 내일 공연 준비하러 가봐. 내가 가르치지. 극단자님이 직접. 알겠어요. 루시안, 칼이 무겁니? 무거워. 하지만 그 무게는 금속이라 장식 때문이 아니라 네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겠지? 머리카락이 남자의 눈을 가렸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렇게 빨리 깨달을 줄은 배풍년도 몰랐을 거야. 너는 백풍등이 네 의문을 풀어주길 기다렸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지. 잘 들어, 루시안. 극단장은 루시안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손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었다. 루시안은 뻣뻣해진 자신의 손가락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배풍등이 가르치려던 기술은 있으렴. 칼을 쥐는 자세나 암살 방법 모방할 필요는 없어. 피가 묻지 않는 칼은 없고 날아가지 않는 화살도 없어. 그것을 꼭 쥐기만 하면 되지. 피가 묻지 않는 칼은 없고 날아가지 않는 화살도 없어. 그것들을 꼭 쥐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따라 움직여. 그리고 의심하지 마. 비록 그게 네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더라도 친구, 애인,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어쩌면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될 수도 있겠지. 극단장이? 망설이지 말고 휘둘러봐. 해보겠니? 고개를 젓는다. 해보렴. 고개를 젓는다. 해보렴. 그렇다면 극단장은 나는 우리는 뭘 연기하고 있는 거야? 기술을 잊었다면 역할이나 대사도 잠시 잊어. 그것들은 연극의 매개체일 뿐 연극 자체는 아니야. 루시아는 마침내 칼을 꼭 쥐었다. 그의 손을 놓은 극단장은 무릎을 반쯤 꿇어 키높이를 맞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 나를 다치게 할까봐 두렵니? 괜찮아, 루시안. 그런 감정도 함께 잊어버려. 날 믿어. 너는 몰입할 수 있고 연극의 아름다움에 닿을 수도 있을 거야. 극단장을 바라보며 루시안은 강렬한 의미를 품었다. 극단장을 만나는 건 이게 처음인가? 그는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이 필라의 남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이 들었다. 심장은 뛰고 있었고 루시안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다.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심장이 그에게 답을 줄 것이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하지? 극단장이 미소를 지으며 소리 없이 자신을 격려하고 있었다. 답은 분명했다. 루시안은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다. 느껴졌니? 루시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한 번 휘두른 후 그는 힘이 빠져 칼자루마저 놓을 뻔했다. 그러나 극단장은 미동도 없었고 표정조차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루시안은 칼날이 상대의 몸을 베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아픔을, 강렬하고 가차없는 아픔을 느꼈다. 극단에 온 뒤로 그는 줄곧 감옥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아픔으로 갑자기 노래하고 싶어졌다. 이게 첫 번째 레슨이야, 루시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어떠한 감정 혹은 극단장은 말을 멈췄다. 루시안은 대답을 추궁하는 듯한 시선을 던졌고 그는 황급히 눈동자와 마주쳤다.
일종의 따라와 뗄 수 없는 관계만을 남기지. 너는 타고난 배우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생각이 정리되면 날 찾아와, 루시안. 나는 결코 너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테니. 루시안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장가의 묻은 피는 이미 깨끗이 씻긴 뒤였지만 달튼의 손에서 칼을 빼앗을 때 그것의 감각은 여전히 생생했다. 심취무화. 마치 스승이 처음 그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쳤을 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처럼 숙련된 암살 기술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강렬한 감정으로 자신을 불태우면 나머지는 두 영혼이 서로 물어뜯을 뿐이다. 진짜이자 가짜이기도 한 작은 칼로 목숨을 거두고 상대에게 완벽한 결말을, 죽음을 하사한다. 들어와. 루시안, 미스 그레타. 안색이 조금 안 좋은데 괜찮아? 본행사에 처음 참여하시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영국의 서화나 사르군의 보물을 기대하고 오신 거라면 지금 떠나셔도 좋습니다. 시나리오 경매는 랭크드에서 가장 이식적인 행사로 저희는 미완성 시나리오의 아이디어나 줄거리, 관련된 저작권만 지급합니다. 즉, 저희는 경매품의 진위 감정을 책임지는 기존의 경매장과는 달리 경매품의 실제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시장성이 있을지, 예술적 가치가 있을지, 장래의 흥행작이 되어 랭크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조울작이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경매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두 단말기를 치우시고 녹음기기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밤의 첫 경매품을 소개합니다. 미스 듀폰의 죽음. 콜롬비아를 무대로 한 이 이야기는 변화하는 시대 속 두 가문의 성세와 애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최저 경매가는 10만 수표입니다. 10만! 뒷줄 신사분께서 10만을 제시하셨습니다. 15만! 왼쪽에 계신 이 아름다우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입찰자 계십니까? 15만 한 번, 15만 두 번, 60만. 크레타씨, 설마 오늘 경매를 망치러 오신 겁니까? 첫 경매품부터 이렇게 비싸게 팔리면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식어버린다고요. 다른 경매품은 어떡합니까? 결책대로 가격을 올리자님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난 단지 그에 맞는 가격을 제시했을 뿐이야. 거금을 들여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건 역시 당신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다지 경제적이진 않습니다. 그동안 투자하신 영화가 줄줄이 적자라 여유가 없으실 텐데요. 당신의 수술을 충분히 줄 수 있어. 빨리 낙찰이나 해. 여기 훌륭한 재능 가진 젊은이를 발견했어. 지금 빨리 만나러 가야 하거든. 위스키 스트레이트로. 그쪽도 한 잔 사드릴까? 내 주치의가 음주는 삼가라고 했어. 억양이 사르곤에서 온 건가? 흥미롭군. 차갑고 우울한 그 얼굴. 아무리 봐도 전형적인 빅토리아인인데. 사르구너. 방금 사르군의 황사를 막 건너온 터라. 표준 빅토리아요. 하지만 빅토리아 태생이가 맞다. 언어 전환이 매우 자연스럽네. 억양도 흠잡을 데 없고. 하지만 두 나라 외에도 당신에게서 다른 문화와 흔적과 습관도 발견했어. 볼리바르, 스라쿠사, 라이타니엔, 렘빌리턴 그리고 랭크드에 왔다. 테라 전역에서 오락 산업이 가장 발달한 이동도시. 기후가 쾌적하고 일자리가 충분한 촬영지. 여기는 무슨 일로 왔지? 휴가? 유학?
아니면 랭크드의 명성을 듣고 왔는데 결국은 엑스트라 시장에 몰리는 외지인처럼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건가? 사람을 찾고 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자의 그림자를 따라 많은 곳을 방문했다. 오, 누구? 도심부와 이동 섹터에 있는 영화 시작템이라면 내가 다 알아. 어쩌면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 그럴 필요 없어. 그래 뭐 아쉬운 거지. 다른 볼 일이 없다면 그레타 스톤, 내 이름이요. 랭크드 영화 제작자. 이 업계에선 뉴스가 된 적도 여러 번 있고 원래는 당신이 어디 기공자거나 오디션 보러 온 영화 아카데미 학생인 줄 알았고 우리 영화에 캐스팅하려 했는데 랭크우드 시나리오 경매에 참여할 정도라면 많든 적든 예술에 대한 열정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독특한 분위기가. 예전에 빅토리 한차금 극단에서 연극 생활을 했다. 역시 내 눈이 틀렸을 리가 없어. 당신은 태생적으로 스크린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겠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니.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야겠네. 시나리오를 좀 볼 수 있을까? 물론 얼마든지. 이 시나리오는 시작에 불과해. 난 더 많은 인력, 자본, 시간을 투자할 거야. 영화사를 뒤흔들 만한 걸작을 만들어 보이겠어. 단역을 맡더라도 심지어 단 한 번만 출연하더라도 당신이라면 분명 남다른 진정을 뿜을 수 있을 거야. 몸에 있는 그 특수한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어. 랭크우드는 감염자 배우를 위한 노동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뭐 보험금만 충분히 지불한다면. 루시안이다, 미스 그레타. 제안은 고려해보지. 다시 한번 사과할게, 루시안. 천명아 출연해서 그것도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겨우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결심했는데 원래라면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촬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줬어야 했어. 그런데 설마 랭크드의 첫 장면에서부터 그렇게나 끔찍한 사고를 겪을 줄이야. 안정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해해. 샬리에게 다음 장면 촬영 일정을 변경하라고 할게. 하지만 계약을 파기하고 곧장 떠나고 싶다면 그건 아마 불가능할 거야. 이동 섹터는 이미 단거리 수송차의 운행 범위를 벗어났고 대여기관이 만료될 때까지 기행할 일은 없으니까. 떠날 생각은 없다. 일정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래? 이번 사고로 는 트라우마는 당신의 연기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텐데. 무대 위에서의 사고는 내가 나설지 않은 일이야. 무대 공연에 익숙하다면 그 불확실성은 확실히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보다 더 크겠지. 하지만 이것도 결국 연극이야. 연극, 글쎄. мя우. 우아하고 신비로운 생물이 어느샌가 루시안의 발치 나타났다. 그녀는 친근하게 필라인의 다리에 몸을 비볐고 그레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루시안, 정말 안 쉬어도 되겠어? 미스 크리스틴이랑 좀 더 있어도 돼. 우리 둘 다 이후의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침착하군. 그렇게 확고하다면 더 이상의 걱정은 오히려 실례겠지. 그럼 내일 현장에서 다시 만나길. мя우. 자신의 털을 빗고 있던 우아하고 신비로운 생물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의 루시안을 바라보았다. 미스 크리스틴? 살랑이는 두 꼬리 때문에 희미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생겼다. 그녀는 허공에 떠올라 루시안의 어깨를 한 바퀴 돌았다. 관찰하는 것 같기도 맛보는 것 같기도 했다. 이윽고 아름다운 생물은 루시안의 무릎에 내려와 앞발을 들어 그의 이마에 살짝 댔다. 루시안은 금세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쉬고 넓어. 텅 빈 방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루시안은 애써 그 출처를 찾으려지 않고 차분하게 미동 없는 미스 크리스틴과 눈을 마주했다. 그는 이게 미스 크리스틴이 자신의 머릿속에 투영해온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너는 침묵과 위생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습관이 있어. 중요하지 않을 때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내 감정이 그렇게 입맛이 맞지 않나, 미스 크리스틴? 싫은 건 아니야. 서운한 맛이 아니더라도 나는 기꺼이 시도를 하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방금 그 말투 좀 뱀으로는 네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텐데. 그레타 씨 뱀족이었어? 극단 생활의 수많은 추억 중 하나. 극단장은 내가 습득이 빠르다는 걸 간파하고 직전복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늘 칼을 잡았을 때의 느낌이 그날과 완전히 똑같았다. 그러면 끝에 나온 매운맛과 단맛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되네. 네가 극단에서 겪었던 갈등과 몸부림, 인간들이 고통과 비극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들이 드디어 식을 돋우던 요리로 조리됐어. 아주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그자를 죽인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자를 쫓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극단의 신도, 외딴 마을의 기괴한 전설, 그리고 그 화려한 표식.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는 계속 내 안에 있는 억측을 확인하려고 시도했다. 어쩌면 그자 다시 살아났을지도 모른다. 그 뱀이 낙찰받은 이야기에서 중독될 것 같은 기묘한 냄새가 나긴 했어. 알렸어, 고맙군. 시나리오를 볼 때 페이지 사이에 극단의 쌍둥이 얼굴 표식이 찍혀있는 걸 확인했다. 캐릭터의 우연은 곧 작가가 설정한 필연. 극단과는 무관해하는 미스 그레타가 우리의 안내자가 되었지. 그래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그자가 남길 수수께끼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겪어봤지. 그리고 오늘 탈튼이 내 칼에 죽었을 때 비슷한 느낌이 과거의 내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이건 그자의 초대장이야. 미스 크리스틴, 우리가 제대로 온 것 같군. 와,